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농촌지역 병의원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지 않아 긴급재난지원금을 활용해야 하는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도내 미세먼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작물 재배량 실직 조사가 첫 선을 보여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조절 문제를 해결할지 관심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낮 기온이 20도 중후반까지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대부분 시군은 지역화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 상당수는 불만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자주 찾는 병의원에서 지역화폐를 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진안군이 지난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한 이후 가맹점은 400곳을 넘었습니다. 이 중 고령자들이 가장 자주 찾는 병의원은 명단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 병원도 지역사랑 상품권 받나요? 아니요. 가끔 한 번씩 물어보는 분은 계세요. 근데 저희는 안 받으니까 안 받는다고 시장에 가서 쓰시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인근 순창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전체 지역 점포의 가맹점 가입률은 90%를 넘어섰지만 관내 병의원의 가입률은 절반가량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업주들 역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환전을 위해 은행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받아야지. 그 상품권 받는 사람들이 독거노인이나 또 어려운 사람들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으면 좋지. 도내 군지역의 경우 인구의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입니다. 병의원이 지역민들이 시장만큼이나 자주 들르는 곳인데도 정작 지역화폐가 재구시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두세 번, 서너 번 이상 가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병원이나 의원 그리고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내 각 시군에서 올해 발행하기로 한 지역화폐는 8천억 원어치에 가깝습니다. 규모를 늘리기에 앞서 주민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더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도내에서도 차질 없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계좌 확인 과정을 거쳐 우선 오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현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일부터는 도민 전체로 지급 신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생활방역체계 전환 방침에 따라 행동수칙 등 구체적인 도내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등교가 예상되는 고3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과 진학지도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 고3 학생들이 예년에 비해 2달 등교가 지연되면서 학업 시간이 줄고 수업의 질이 떨어져 입시 전략을 짜는 데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수능 모의평가를 비롯해 중간 기말고사 그리고 학생부 작성 같은 대입 일정은 그대로 진행돼 고교 진학 상담실은 물론 도교육청의 대학 진학 지도 지원단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들의 온라인 강의 지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대 등 도내 일부 대학들은 실험 실습 학 과목에 대한 제한적인 대면 강의를 이달 초부터 실시할 예정이지만 전면적으로 확대하기에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대학과 지방 사립대학들이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하거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대학들도 세부적인 강의 방식을 확정 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전북 지역 미세먼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을 멈춘 데다 기상 여건까지 달라졌고 또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노약자들이 외출을 못할 정도로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5건이었던 초미세먼지 경보가 올해는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전북 지역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9, 초미세는 24 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해보다 35%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를 기록했던 익산 지역은 지난해 44에서 올해 29로 크게 줄어 맑아진 공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좋아졌어. 겁나 공기가. 그런 게 좋아. 미세먼지는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전문기관들은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경보 발생 원인은 중국이 70에서 80%, 충남 지역 화력 발전이 23%가량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중국발 미세먼지인데 중국이 코로나 여파로 공장 가동을 멈추자 전북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문제가 공장을 가동 중지를 시켰던 게 상당 기간 있었어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양도 상당히 좀 줄었던. 이와 함께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 가동을 최대한 억제한 점과 올해는 북서풍보다는 남동풍이 많이 불어 대기 순환이 개선된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이명현 의원은 도내 버스 1000여 대 중 저상버스가 188대 불과해 법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적극적인 도입과 함께 운전자 교육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유료 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지만 장애인 콜택시는 제외되어 있다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은 개학 연기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생 1인당 1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미사용 예산과 기금, 적립금 등 219억 원을 삭감해 관련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교육청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수출액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전북 지역의 수출액은 14억 9,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가 줄었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대전과 강원, 제주도를 제외한 13번째 수준이며 인근 전남은 전북보다 5배가량 많은 73억 달러, 광주는 33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다 자란 농작물을 갈아엎고 폐기하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 예측이 틀려서 빚어지는 우리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20여 년 농업 관측 사상 처음으로 실측 조사가 도입됐습니다. 목포 MBC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창 자라고 있는 마늘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수확철에 이루어지는 산지 폐기가 이례적으로 앞당겨졌습니다. 마늘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농업관측 20여 년 역사상 처음으로 실측 조사를 통해 검증에 얻은 결과입니다. 조사원이 직접 표본 농가들을 방문해 경작 사실과 실제 재배 면적을 조사해 정확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또 실측을 해서 각종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사전 면적 조절이 가능하다. 전화로만 재배 의향이나 면적을 파악했던 기존 조사는 실제 재배 현황과 동떨어지고 농작물 통계도 오류가 많았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농산물 시장에 혼선을 주고 농민들도 농정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수확량에 대해서는 또 자연재해도 있고 비형충해도 있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예측을 못할 이런 부분들이 있죠. 농업관측본부는 재배 면적 실측에 이어 생육이나 생산량 실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수급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농업관측. 처음 도입된 실측 조사를 통해 반복되는 산지 폐기와 중간 상인들의 매점 매석 등 고질적인 농촌 병폐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구제역에서 안전한 축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백신 항체 검사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달 한우와 염소 등 도내 우재료 53만 두의 접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한 달간 구제역 백신 항체 일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에서 양체 양성률이 기준치인 소 80%와 염소 60%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는 추가 검사가 이뤄지고 미흡 판정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군산 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들도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군산 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200여 명은 지난 한 달 동안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지원으로 무급 휴직을 하고 있는데 해고가 아니어서 실업 수당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 달에 18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오는 7월쯤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율을 60에서 55%를 낮추는 조건으로 사전 적격성 재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에는 타당성 검증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당초 정부가 먼저 군산에 제안한 사업이라 타당성 검증이 완료되면 품질인증센터와 경매장 부품단지가 직접화된 국내 첫 번째 복합동 매매단지 조성 사업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원시가 지역 경제도 살리고 부정 유통도 방지할 수 있는 모바일 남원사랑 상품권을 오늘 출시합니다. 지역 소식 마재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남원시는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모바일 남원사랑 상품권을 출시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으며 QR코드로 1,400여 개의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개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특별 판매합니다. 모바일 상품 출시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치를 방지하고 부정 유통을 차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고창군이 7월 말까지 농업농촌 3분 영화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주제는 농업문화유산이나 특산물, 먹거리, 역사문화유적 등 농촌을 배경으로 한 4개 분야에 대해 3분 분량의 영상을 접수합니다. 고창군은 오는 8월 온라인 인기 투표와 전문가 심사로 당선작을 선정합니다. 군산시가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앞으로 5년간 750억 원을 투입해 수산물 복합센터와 문화파크를 조성해 일대를 해양수산 복합공간으로 조성합니다. 근본 선정된 해신동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해신동을 군산을 대표하는 수산물과 야간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군산의 문제점이던 체리형 관광을 실현하고 제조업을 대체할 관광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완주군이 코로나 사태로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마음 건강 꾸러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음 건강 꾸러미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5곳이 자체 제작한 색칠 공부와 퍼즐로 어르신들의 무료함을 덜고 성취감을 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마재호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성경찬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유해 발굴을 위해 전라북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성 의원은 전북 지역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수가 5만 4천여 명에 이르는데 유해 발굴은 지지부진하고 추념시설도 부족하다며 위령 사업에 속도를 내자고 말했습니다. 소방 구급 환자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구급 출동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가 줄어든 하루 308회에 그쳐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1월 말부터 구급 출동 감소세가 뚜렷해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해경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느슨해진 선박 음주 운항 단속에 집중적으로 나섭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오는 8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 뒤 9일부터 수상 레저기구와 낚싯배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호출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등 음주 운항 의심 행위를 하는 선박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스마트팜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스마트팜 창업이나 취업을 원하는 만 18세에서 39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물 재배 기술과 병해충 관리 등 프로그램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김제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에서 이뤄지며 수료생은 스마트팜 온실 우선 입주와
종합자금 신청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안군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인하합니다. 부안군은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를 별도의 피해 입증 없이 80%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이달 중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입니다. 임실군의 전북 농민공익수당 신청 농가가 5천 곳을 넘어선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실군은 현재까지 농가 5,573곳이 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해 지급 대상자 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오는 9월 추석 전까지 연간 60만 원 상당의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사적 제288호인 전주 전동성당이 이달부터 보수공사에 들어갑니다. 문화재청과 전주시는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한옥마을 전동성당 외부의 벽돌 7,000장 이상을 교체하고 창호와 종탑, 홈통 등을 수리할 계획입니다. 보수기간 전동성당 외부에는 가림막이 설치되는데 전주시는 전면적인 해체 보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36회 전북연극제가 모레부터 나흘간 우진문화공간에서 무관객으로 진행됩니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신개념 토크 연극 연애와 결혼 사이가 오는 15일부터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전북도립국악원은 오는 7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에서 무관중 공연으로 목요 국악예술무대 상반기 일정을 시작합니다. 다양한 국가의 부채를 소개하는 전시가 전주 부채문화관 야외 마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내면을 작품으로 풀어낸 청년 작가 3인의 전시가 전주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 미술관은 오는 8일 기획 전시 참여 작가와 함께하는 뮤지엄 나이트를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개방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2020년 공공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문화콘텐츠 연구소 신의 숲이 오늘까지 제3회 전북 가족영화제 참가 작품을 접수합니다. 고창군은 7월 말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2회 고창군 농업농촌 3분 영화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전주 맞춤훈련센터에서는 재택사무직 장애인 맞춤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낮 기온이 20도 중후반까지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6도에서 낮 기온 25도, 익산 14도에서 25도, 동북권 무주 14도에서 27도, 진안 13도에서 24도, 서해안권 군산은 16도에서 22도, 고창은 15도에서 23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을 비롯한 서해안 인접시군은 보통, 나머지 지역은 좋음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